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합의와 소송TV의 하만채입니다. 오늘 교통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사에서는 화재, 현상, 화재, K보험, 한보험 이렇게 보험사들이 종류별로 있는데 이 보험사들로부터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보상을 받느냐, 보상 항목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사고 신고를 해야겠죠.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119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112에 신고하든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서 내가 사고가 났는데 가실 비율에 대한 부분 또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현장에서 현장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타이어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진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즉시 현장을 이동시켜야 돼요. 그래야 2차 사고가 안 나요. 일단 보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안전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무에서 일을 하다 보면 사고 조치를 하다가 제2차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 큰 상해를 입는 경우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사고가 딱 나면 제일 먼저 현장을 보존하고 그리고 나서 그 현장을 이탈하는 부분, 갓길로 나간다든지 하는 부분, 차를 이동시킨다든지 그 대신 이동시킬 때는 정확하게 타이어 사진이라든지 자동차의 현장 사진을 다 찍어 놓고 증거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실에 대한 다툼이 상당히 일어날 수 있고 이 가실이 보상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현장 보존을 하고 현장 확보를 해라. 그리고 나면 바로 가해자 피해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해자 피해자는 상대 각자의 보험사에다가 사고 접수를 합니다. 사고 접수. 여기에는 보험사가 있을 수 있고 공제조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고 접수를 하면 이제 쌍방이 다 옵니다. 와서 뭘 하느냐 하면 블랙박스를 확보합니다. 블랙박스. 근데 블랙박스를 확보하는데 블랙박스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블랙박스가 있으면 확인이 되는데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사고가 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CCTV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정인도 확보해야 됩니다.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돼서 우리 경찰서에 교통사고 조사관 있죠. 교통사고 조사관이 있는데 이 조사관도 작은 사고, 그러니까 골절 정도의 사고라든지 하면 실질적으로 이 블랙박스 영상 없는데도 그냥 그 쌍방의 진술만 듣고 사건을 정리해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분쟁이 생긴단 말이죠. 왜? 경찰은 뭐만 조사하면 되냐면 가해자 피해자만 특정하면 돼요. 근데 경찰 조사관이 꼭 굳이 가해자 피해자를 특정 안 해도 돼요. 그러고 나서 교통사고 사실혼에 그 내용만 명시해요. 샵 1, 샵 2를 했는데 실제로 가해자 피해자는 구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봤을 때는 가해자가 누군지 피해자인지 누군지를 특정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해자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요. 그래버리면 문제는 뭐냐면 가실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가실에 대한 부분은 누가 판단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판사님만 하는 거예요. 판사님. 이게 실제 대부분 사건에서 소송을 가는 경우는 한 10% 정도밖에 소송을 안 가요. 그러니 90%는 실질적으로 쌍방의 합의로 가실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A와 B가 도저히 가실에 대한 결정이 안 나요. 그러면 뭐냐면 가실분쟁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게 보험사, 손해보험사 안에 있는 가실분쟁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평가를 해요. 쌍방 A와 B에 대한 가실이 80에 20이다. 근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기간이 좀 많이 걸려요. 한 2달씩 걸리고 이러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사실은 80대 20에 대한 부분이 그냥 위원회에서 이 정도의 가실이 발생됩니다라고 하는 심의의 내용 뿐인 것이지 결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재판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실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이야기할 건데 실질적으로 조사관도 가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가 증거 자료들을 좀 확보를 해놓으면 나중에 보험사와 협상을 하거나 합의금을 산출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그걸로 가지고 증명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신호등에서 나는 정상 신호를 가고 있는데 뒤보호 좌회전 가해자가 나를 충돌을 했는데 그 사고에서도 하물며 그 가해자가 가실 30%를 나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거죠. 어디서? 공제조합에서. 그냥 우기는 거예요. 그냥 30% 니한테 가실이 있어. 왜? 무조건 가실이 있어. 일단 무조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반박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영상도 없고 증거 자료도 없고 또 자기를 대리해 줄 수 있는 변호사도 없고 혼자서 그럼 멍청이 있는 거예요. 30%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돼? 결국은 나중에 30%가 어떻게 된다? 확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본인 가실이 갑자기 뜬금없이 30%가 되고 사건이 종결돼버려요. 어디서 먼저 치고 들어오냐? 가실에 대해서 먼저 치고 들어오는 데는 어디냐면 대물에서 치고 들어와요. 왜냐하면 대물은
기계가 뽀사졌잖아요. 그러면 이런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 수리센터에서 빨리 끝내라. 아니면 네 기계 가져가라. 아니면 보관료 계속 나온다. 나중에 보관료가 오토바이보다 더 많게 나온다.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대물에서 또 들어오는 거죠. 가해자의 대물에서. 이거 가실 30% 무조건 물고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30% 까고 오토바이비 자동차비 수리해줄게. 근데 수리비 얼마 안 돼요, 통상. 그러니까 작은 금액이니까 그냥 예스 해. 대물에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인에서 뭐라고 하냐면 대문에서 네가 30% 가실 인정했잖아. 근데 왜 대인에서 30% 인정 안 하냐? 이렇게 들어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끌려가 버리면 모든 게 엉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가 나면 요 자료를 많이 확보해 놔야 된다. 최대한. 경찰이 나서서 안 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시간 내에 해야 돼. 왜냐하면 CCTV의 데이터 값이 사라지는 시간이 있어요. 특히 구청에서 하는 자료들은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은 보관을 하는데 그것도 장담 못해요. 최대한 빠르게 해야 되는 거고 구청마다 서로 다룰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가정 상가들, 이런 상가들의 CC 카메라가 있단 말이에요. 사고가 나면 비추는 각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일주일이면 사라져요. 막 빠르면 보통 10일 내는 다 사라진다 보면 돼요. 왜냐하면 앞에 게 그 밀고 들어오면 뒤에 게 지워지거든요. 그 메모리 지장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자료들을 빨리 확보해야 된다. 큰 사고일수록. 근데 왜 이 가실이 중요하냐는 지금 잠시 짚고만 넘어갈게요. 받을 돈이 1억이다. 손해배상액이 1억이 있다. 그러면 내 가실 30%니까 1억에서 얼마를 빼야 될까요? 마이너스 3천만 원 빼야 되죠. 왜? 내 가실만큼은 절대 어떤 누구도 돈 주지 않아요. 자, 치료비도 마찬가지예요. 치료비도 어떤 경우에도 치료비에 대한 부분, 가실 부분은 치료비에서 상계해요. 일반인들이 치료비는 다 주지 않아요? 다 주죠. 어떻든 간에 조금의 가실이 있어도 가실에 대해서 치료비는 줘요. 근데 먼저 주고 나서 어떻게 한다? 치료비 30% 까고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실에서 다 주는데 어떻게 하냐? 주고 나서 나중에 깐다. 합의금에서. 어떤 경우냐? 아무것도 받을 게 없을 때는 그냥 치료비 주고 끝내버려요. 그래서 너는 치료만 받고 끝내. 이럴 경우에는 상계 못하는 거죠. 치료비는 다 줬으니까. 약관상.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좀 깊이 자꾸 들어가게 되는데 하다 보면 계속 깊이 들어가요. 어떤 경우가 있냐? 치료비가 많이 나버렸어. 치료비 1억이 나버렸어. 줄 돈은 하나도 없어. 근데 보험사가 1억 줬네, 치료비를. 먼저. 그러면 보험약관에서는 치료비를 주라고 했으니까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보험사든 공제조합이든 소송을 걸어버려. 그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은. 소송을 걸어버리면 소송은 정확하게 실손보상의 원칙이 명확하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의 가실이 있는데 98%인데 1억을 썼으면 98%에 해당되는 금액을 너가 부당이익금으로 반환해라라고 판결을 나와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함부로 치료하면 안 되겠죠. 가실 많은데 들어누가 치료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적으로. 자, 치료에 대한 부분도 내가 가실이 많으면 적당하게 치료를 해야 나중에 치료비를 토해내지 않는다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치료비는 보험사가 다 준다는데? 그러고 있다 나중에 소송 걸려서 큰 코 다친다. 그게 뭐냐?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 채무부존재 소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내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이었는데 내가 가실 30%가 잡혔다. 1억에서 3천만 원을 빼니까 7천만 원 남죠. 보상이 1억 정도면 치료비가 한 1억 나와요. 통상 1억이에요. 항우 치료비, 직불금 등등 병원의 치료비, 간병비까지 등등 이렇게 하면 1억이 나왔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실 30%니까 또 30%를 빼버린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먼저 집행된 거예요. 먼저 준 거예요. 피해자한테 치료비로 등등으로 준 거예요. 직불기 청구, 간병비 청구 등등에 돈이 이미 들어갔는데 보상할 때는 이게 합의 보는 시점이에요. 이거는 마이너스 또 30%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7천에 3천만 원 빼버리면 얼마예요? 4천만 원 남죠. 이 가실 30% 하나 딱 잡히는 순간 가실 70대 30 본인 가실 30으로 딱 잡히는 순간 1억 받을 금액이 얼마로 줄어드냐면 4천으로 딱 줄어져버려요. 우리 이제 변호사 사무소에서 이걸 실무적으로 사건을 보험사가 죽자고 싸워가 정리를 해놨는데 가실이 이렇게 미리 정리가 돼버리고 후에 우리가 수임을 하면 손을 못 대잖아. 이게 증거 자료 하나도 없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분은 1억 받을 걸 4천만 원으로 받는 거예요. 잠시의 판단차고 준비가 안 된 사건 처리로 인해서. 이해되시죠? 이게 가실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가실분쟁심의위원회가 있다는 내용 정도만 알면 저기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을 하면 또 참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교통사고는 경찰 조사기간이 한 2달 정도 돼요. 이 시점이면 진단주수에 거의 맞게끔 치료를 한다고 보면 돼요. 자, 이야기할게요. 추간판 탈출. 자, 그 위에 뭐가 있냐? 염자 긴장이 있어요. 진단주수 2주 나와요. 추간판 탈출 진단 4주 정도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그냥 골절이 있어요. 수술하지 않은 골절. 그럼 통상 이게 6주 나와요. 수술한 골절. 여러분들이 이제 수술하면 어떤 진단을 통상적으로 받냐면 제일 많이 다치는 데가 다리 쪽이에요.
경골, 그다음에 비골, 대퇴골, 골반, 그죠? 쇄골, 넉골, 뭐 대퇴골에도 원이부, 근이부 등등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술을 해요. 자, 회전근개 파열도 있어요. 수술을 하면 간헐적 정복술을 해요. 그다음에 금속 내고정물을 삽입해요. 이거는 수술 내용에서 CD를 보면 다 나와요. 컴퓨터에서 CD, 영상 CD를 넣으면 다 보여져요. 자, 골절 수술에서는 진단이 몇 주 나오냐면 8주가 기본적으로 나와요. 근데 8주가 나오는데 좀 심한 골절들은 몇 주 나온다? 10주 나오고 12주도 나올 수 있어요. 뭐 대퇴골 골절들, 통상적인 골절의 유행이에요. 자, 척추골절. 척추골절은 6주도 나올 수 있고 8주도 나올 수 있고 10주도 나올 수 있고 12주도 나올 수 있어요. 척추골절 경우에 사선으로 골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수술 없이 그냥 가만히 보존 치료하면 싹 나요.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척추에서도 그냥 골절이 아니라 압박골절이 있어요. 압박골절. 자, 압박골절이 있는데 이 압박골절은 척추마디가 있으면 이렇게 척추가 찌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찌그러지면 이제 나중에 어떤 현상이냐면 척추가 다 찌그러지겠죠. 이렇게 기울어 버린단 말이에요. 척만이 생겨버리든지 후만이 생기든지 전만이 생겨버려요. 그럼 이러고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러고 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찌그러져 놓으니까 자꾸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척만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찌그러진 비율이 있어요. 찌그러진 비율을 갖다 10% 잡을 거냐 20% 잡느냐 30% 잡느냐 40% 잡느냐 50% 잡느냐인데 30% 정도부터는 이걸 수술 여부를 판단해 준다는 거죠. 통상 50% 넘어가면 무조건 수술해야 돼요. 금속으로 봐가지고 4마디 3마디 이렇게 그 금속 내거정물 유합술을 해버려요. 그럼 이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체 뼈가 꽉 잡혀가지고. 그러면 이제 특히 위험한 데가 어디냐 하면 이게 제일 많이 움직이는 데가 어디겠어요? 허리. 이게 구부정하게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알죠? 바로 이렇게 뚝 돼버리는 거예요. 척추가 이렇게 압박골절로 되는데 12주, 10주, 8주, 6주가 돼요. 그런데 치료를 하다 보면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단을 해주는데 치료를 하다 보면 안 될 수 있잖아요. 치료가 계속 안 되고 정상이 호전이 안 돼. 그러면 의사는 안전가료 치료를 더 필요로 할 수 있어요. 맞겠죠? 이 환자를 처음에는 6주로 봤는데 8주로 봤는데 계속 안 좋아져 몸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단주술을 늘릴 수 있어요. 의사는 그게 가능해요. 전문직으로서. 그 의사 협회에 기본 진단 기준이 있어요. 근데 진단주술을 예를 들어서 추가로 뭐 2주 더 플러스 4주 더 플러스 4주 더 플러스 4주 더 플러스 4주 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진단주수는 늘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달간 조사 후에 정도면 환자는 이런 진단을 받는다. 시점적으로 치료 과정에서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진단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진단서를 써주느냐 하면 입원이 필요함이라고 써주는 의사도 있지만 안정가료라고 소개는 해요. 진단서에 상기 환자는 사고 이후 6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함. 그럼 6주간 입원 치료를 해도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6주간 안전가료가 필요함, 8주간 안전가료가 필요함 하면 안전가료는 곧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거나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진단이 나오면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이제 치료를 계속 해 나가는 거죠. 사고 이후부터 이제 통상 이제 그 사고 이후에 어디에 입원할 것이냐도 중요해요. 진단주수를 내리는데 한방병원의 진단주수, 한의원의 진단주수는 실질적으로 잘 인정을 안 해요. 나중에 합의 과정에서도 뭐 한의원에서 진단 8주 받아도 그 인정 안 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입원을 할 때 최대한 처음에 입원할 때는 정형외과 아니면 신경외과든 일단 대학병원이든 대학병원을 3차 병원이라고 해요. 동네에 있는 뭐 성실이 병원, 뭐 병원자 바로 들어가는 거 있어요. 이런 병원들은 2차 병원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동네에 있는 정형외과, 뭐 요런 경우에는 이제 3차 병원이라 하는데 이전에는 정형외과에도 입원실이 많았어요. 돈이 안 되니까 문을 다 닫아버리는. 여전히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은 입원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받아주는데 거기부터 먼저 가지 말라는 거죠. 대학병원 가보고 일반 정형외과 가가지고 일단 내 몸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